네, 안녕하세요. 모니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또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어요. 네, 제가 얼마 전부터 유튜브, 다음 카페, 그리고 블로그에서 많은 수험생분들이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많은 질문, 그리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부터 1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서 그간 주셨던 질문들에 대한 자세한 답변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까지는 영상 대본을 미리 짜놓고 이렇게 녹음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Q&A 영상인 만큼 프리스타일로 대본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으로 초심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1차 하시는 분들은 1차 공부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생유해이신 분들은 지금 처음 제대로 연기를 접해보는데 어떻게 지내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차, 그리고 연기, 그리고 전반적인 수험생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겠지만 300명이 합격자가 있다고 하면 300개의 공부 방법이 있다고 하잖아요. 제 말이 정답은 아니고 모든 수험생분들 그리고 합격자분들께서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 있으니 가볍게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1차와 2차 공부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냐는 질문을 주셨어요. 1차가 최근 2, 3년 전부터 많이 어려워져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옛날 같으면은 이제 1차 올인을 뭐 짧게는 2주, 길면은 한 달 전부터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 1기 때부터 차근차근 1차 공부를 많이 해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연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제 전업수험생이다라고 하면은 8대 2, 여기서 8이 2차, 그리고 2가 1차 시험이고요. 근데 만약에 직병이라고 하면은 이제 4, 5월에 1차에 올인하기가 좀 더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병 분이 질문을 주셨다고 하면은 6대 4 정도 해서 2차를 그래도 좀 더 많이 6 정도 가져가고 1차를 4 정도로 해서 지금 이 시기 연말에 공부를 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만 그 직장 병행이신 분들은 본인이 바쁜 시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나 2분기에 좀 바쁜 일이 있으실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지금부터 1차 공부를 좀 더 많이 해두셔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질문은 1차를 언제부터 올인하면 좋을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요. 요것도 이제 전업이랑 직병이랑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래도 둘 다 공통적으로 GS 2기라고 하죠. 노무사 수험에는 연기 1기, 2기, 3기로 나뉘는데 2기를 보통 4월 초 정도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4월 초부터 올인하는 것이 직장 병행 수험생분들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업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뭐 한 4월 중순이나 말까지는 그래도 2차 공부를 잡고 계시는 게 빨리 합격하기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려봅니다. 네, 다음 질문은 1차 패스 후에 2차 준비를 시작해도 될지, 즉 1차를 확실하게 붙고 난 다음에 2차를 공부해도 될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떤 과목을 지금 시기에 먼저 들어두면 좋을지에 관해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 1차 붙고 나서 2차 시작한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1차 과목도 많고 2차 과목도 많기 때문에 동시에 한다는 것이 굉장한 부담도 있고 인강이나 교재 구매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경제적이나 시간적으로도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1차 패스한 후에 2차 준비를 시작한다고 하면 수험 생활이 1년, 2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해라도 조금 더 빨리 합격하고
이 수험을 털고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2차 준비를 제발 1차 공부할 때부터 미리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공부할 게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미리 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지금보다 내년에 유예 시절에 더 공부할 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벌써 힘들다,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이 수험 생활을 완주하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버거우시더라도 2차 준비를 먼저 시작을 하고 이 정도의 깜냥이 내가 되는지를 판단해 보신 다음에 수험에 진입하시면 좋겠다라는 좀 강경한 입장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무슨 과목을 먼저 들으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요거는 본인의 성향이나 선택 과목, 구력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1차 공부랑 시너지를 내려면 2차 노동법을 먼저 들어두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막판에 8월쯤에 되면은 행정이나 인사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행정이나 인사를 잘 못할 것 같다. 너무 금시초문이다 하시면은 지금 이 시기에 행정이나 인사를 먼저 들어두시면서 미리 매를 맞는다라는 기분으로 해두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지금 이 연기 시점에도 1차 공부를 동시에 해야 될지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질문에서 이제 전업수험생이라면은 8대2 정도, 그리고 직병이라면 6대4 정도 지금부터 1차 공부를 하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렸어요. 네, 제 생각에는 이 헌동차 말고 1차 처음 치는 생동차 분, 초심자라고 하면은 지금 이 시기에 연기에 1차 공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목은 민법을 추천드립니다. 이 민법이라는 것이 다른 노동법 같은 과목들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들어야 되는 과목이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문제풀이를 하면 난이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기본 이론을 들어주시고 일기를 들어가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1차 시험 대비를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알려달라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저는 노무사 단기 프리패스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은 김광수 선생님, 그리고 노동법은 김혜스터 선생님, 그리고 경제학 원로는 최중락 선생님 수업을 들었고요. 네, 모두 다 수업 퀄리티도 좋고 교재도 좋으셔서 한 번도 불만족하지 않고 들었고요. 다만 사회보험법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유명하고 수험 적합적인 선생님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나진석 노무사님 강의를 별도로 결제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재 같은 경우에는 각 선생님들마다 쓰시는 교재가 있기 때문에 그 교재를 기본적으로 다 따라갔고요. 근데 문제풀이 연습집까지 산 거는 민법만 샀고 나머지는 문제풀이 연습집은 안 샀어요. 그런데 사회보험법도 문제풀이 연습책까지 사셔야 된다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합격의 법학원도 그렇고 노무사 단기도 그렇고 마지막 마무리 특강 혹은 4days 이런 강의들을 열어줘요. 그래서 그런 강의들 들으면서 마무리까지 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1차 공부 분량이랑 2차 공부 분량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 다른 영상들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대학생 때 그리고 또 사회 초년생 때 1차 공부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물론 2차 공부도 해봤고.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한 1차랑 2차의 공부 분량 비율을 한 1대 10 정도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1차가 많이 어려워졌죠. 특히 민법이랑 사회보험법, 노동법,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려워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1대 5 혹은 1대 4 정도로 1차에 투입해야 되는 분량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1차 수험 공부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음으로는 전반적인 수험 생활에 대해서 많이 질문해 주셨던 내용에 답변을 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 질문으로 총 수험 기간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요. 저는 대학생 때 생유예까지 공부를 하고 당시 58점 정도를 맞고 수험을 접었고요. 그다음에 인사팀으로 취업을 해서 일을 하다가 코로나 시절에 1차 시험을 다시 한번 쳤었어요. 그다음에 2차 시험까지는 당시 회식이나 야근이 많아서 치지 못했고요. 그리고 23년 12월쯤에 다시 진입을 해서 2024년 5월에 1차 시험을 쳤고, 그리고 합격을 했고요. 다음에 8월에 있었던 2차 시험에서는 평균 57점 정도로 불합격을 했고, 올해 25년 8월에 있었던 2차 시험에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 월별로 수험 기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는 제 블로그 합격 수기에 자세히 달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자세히 써져 있는 블로그 합격 수기를 봐주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그 링크 들어가셔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주요한 공부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요. 저는 1차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제공해 주시는 인강 그리고 문제풀이집 복습 정도로 충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1차와 달리 2차는 논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공부 방법을 그동안 수능이나 1차 쳤을 때랑은 완전히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차에서는 인풋보다도 아웃풋, 현출 연습이 더 중요한데 저는 통화 스터디, 일명 수험생들이 통스라고 하죠. 이 통스가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수험 생활에서 이렇게 아웃풋, 현출을 잘하게 해준 1등 공신이 통화 스터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과목별 공부 순서를 물어봐 주셨는데요. 먼저 어떤 과목을 먼저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거라고 하면 그 학원 커리큘럼대로 따라가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노동법, 행정쟁송법, 그리고 인사노무관리론, 다음에 선택 과목 이런 순서가 좋고요. 만약에 1차를 물어봐 주신 거라고 하면은 일단 민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노동법이랑 선택 과목을 하다가 한 시험 한두 달 전부터 사회보험법을 몰아쳐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과목별로 세세하게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려보자면 보통 연기 1기 때는 먼저 이해를 했고 2기, 3기 때는 현출을 했어요. 암기를 했어요.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도 더러 계신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편입니다. 다 이해를 끝내고 이 시점부터 암기를 시작하겠다라는 게 저는 그 노무사 수험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그래서 케이크 시트 쌓아나가는 것처럼 빵이랑 생크림 이렇게 한 겹 한 겹씩 겹쳐 나가잖아요. 그래서 연기 때부터 조금 이해하고 그만큼 좀 더 암기를 하고 또 1기 때 조금 더 깊게 이해를 하고 또 조금 더 깊게 암기를 하고 2기 때에도 여전히 또 새로이 이해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암기를 하고 이렇게 쌓아나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효율적,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마 학업이나 직장 혹은 육아를 병행하시는 분들이 이런 비슷한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공부 시간이 전업 수험생에 비해선 턱없이 모자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효율적,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었고요. 제가 톡톡히 효과를 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 스터디였습니다. 왜냐하면 통화 스터디를 하다 보면 그 공부하는 메이트랑 같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잖아요. 오후 5시라든지 9시라든지 이렇게 타임 어택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무조건 암기를 다 맞춰야 돼요. 그 대학생들이 일명 뭐 제우스 공부법 아니면은 사자에 쫓기는 사슴 공부법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들었는데 저도 통화 스터디를 하면서 그 월수금 저녁마다 타임어택 벼락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 시간은 물론 전업 수험생에 비해서 좀 모자랐지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항상 두뇌를 풀가동하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도 효율을 많이 낼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금 생동차분들 혹은 생유해분들이 연기 시절을 보내시면서 이 연기 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던 것들을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복습하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어떻게 복습을 해야 될지 고민이 있으시다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저도 이 똑같은 고민을 대학생 때 처음 노무사 시험 공부를 할 때 겪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인사농무관리 수업을 들으면서 1단원에 그 바니의 브리오라는 이론이 있는데 내가 이 이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완벽하게 부수고 학자 이름까지 다 외운 다음에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 과목들도 항상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그게 나중에 2기, 3기 지나가니까 번아웃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이 수험이라는 게 8월에 봐도 시험 직전에 봐도 여전히 새로운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소화시키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일단 지금은 이 정도로 눈에 바르고 넘어간다? 하지만 중요한 대목차 정도는 암기를 해둬야지 정도로 마음을 먹으시고 좀 넘긴 다음에 앞으로 1기, 2기, 3기 지나가면서 한 50번, 100번은 더 보실 거예요. 그래서 보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겠구나라고 본인을 조금 믿으시고 적당히 복습을 하고 또 적당히 넘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습을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말씀 주신 대로 복습하는 과정 꼭 필요하고 꼭꼭 씹어 먹어보는 그런 경험들이 1기, 2기, 3기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래 걸리지는 않게 적당한 선에서 이 복습 양을 적당히 쳐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경영 과목에 있어서 큰 틀을 어떻게 잡는지, 백지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고백하자면 저는 백지 복습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학부도 경영학부였고 인사팀에 있다 보니까 큰 틀은 이제 머릿속에 있긴 했는데 김유미 노무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인드맵 자료도 주시고 그리고 연기랑 일기 때에 오픈 카톡방을 운영하셔서 백지 복습하는 스터디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터디방에 들어가셔서 다른 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참고하시고 직접 손으로 한번 마인드맵 그리듯이 대목자에서 소목자별로 줄기별로 뻗어나가면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최종락 강사님도 각 교재 챕터 앞부분에 보면은 마인드맵처럼 도식화를 그려주신 게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것을 똑같이 베껴보면서 전체적인 얼개를 머릿속에 넣고 그 다음에 세부 목차를 채워나간다라는 방법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연기 때에 평일반 같은 경우에는 뭐 노행, 인 선택 과목 순으로 돌아가는데 다른 과목도 같이 돌릴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전업수험생이라면 연기 때 충분히 다른 과목 같이 돌리는 방법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만약에 질문 주신 분이 직장 병행이나 혹은 다른 병행 수험생이시라면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일단 한 과목씩 이해하고 꼭꼭 씹어먹는데도 굉장히 많이 힘드실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연기 1기 때까지는 그냥 그 평일반 진도에 맞춰서 해당 과목만 따라가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다른 과목들을 놓으면 나중에 까먹지 않을까 걱정이나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 어차피 2기, 3기 때부터는 계속 회동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과목들을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8월 달에만 다 완성돼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뭐 3기 때 혹은 3기 이후에도 3주 정도 시간이 있죠. 그 기간에 나는 완성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병행 수험생이시라면 평일반 진도만 무난하게 따라가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현재 본인이 연기 인강 진도를 조금 밀리셨다고 해요. 이럴 때 공부 방법이나 어떤 스터디를 추천하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요거에 대해서는 인강 진도는 절대 밀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회사도 다니고 연말에 송년회도 많고 여러 대소사들이 있다 보니까 인강 진도를 밀리실 수가 있는데 출근 전 시간, 점심시간, 퇴근 후 시간 혹은 주말 다 쥐어짜내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나오거든요. 무조건 그 자투리까지 쥐어짜내셔서 적어도 인강 진도는 밀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강 진도를 연기 때부터 밀리기 시작하면 앞으로 1기, 2기, 3기 갈수록 점점 더 공부해야 되는 양이 늘어나기만 하고 줄어들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연기 때부터 진도를 밀리면 그 뒤에도 계속 힘들어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강 진도는 지금 최대한 따라잡으시고 절대 밀리지 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뭐 직장인인데 혹은 대학생인데 이 노무사 공부를 부업으로 한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자신이 본부는 수험생이고 회사 생활 혹은 학교 생활을 부업으로 생각하신다고 마음을 반대로 먹으셔야 돼요. 스터디를 할 시간이 물론 없으시겠죠? 인강을 일단 들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스터디를 하신다고 하면은 좀 전업 수험생이랑 스터디를 하셔서 좀 경각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고 요거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연기 기준, 퇴근 후에 얼마나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생동차 연기 때에는 퇴근 후에는 공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아침 새벽이랑 주말 공부만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퇴근 후에는 공부는 안 하고 뭐 밥하거나 쉬거나 운동하거나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차를 좀 더 본격적으로 준비했던 생유예 시절 연기 때에는 화목에는 필라테스를 갔었고요. 월수금에는 통화 스터디를 저녁 9시나 10시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밥 먹고 벼락치기, 암기 방법으로 바짝 2~3시간 정도씩 공부를 하면서 이 시절에 두 문자도 많이 따고 그리고 또 그 두 문자들 기반으로 본문 내용들도 많이 암기를 해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차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반적인 수험 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이어서 연기 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려봤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시면서 제 이야기는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좀 더 구체적인 질문들, 암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태블릿 공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뭐 건강이나 개인사는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 등등 질문들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2편
그리고 3편을 업로드하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 뵈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